안녕하세요. 서현이 아빠의 일상TV 아빠입니다. 오늘은 제가 보팅 낚시를 가려고 해요. 오늘 갈 건 아니고 내일 새벽에 3시에 출발할 것 같고요. 저번에 산 그 우성보트 340이랑 엔진은 15마력짜리 엔진을 달고 나갈 것 같아요. 가는 곳은 지금 딱 정해지지 않은데 내일 약간의 바람이 있더라고요. 오후에는 비 소식도 있고, 그래서 저번에 갔던 남당항에서 배를 띄워서 죽도 인근에 가서 그쪽 인근 쪽에서 해보려고 합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그런 내일 나가는 영상이 아니고 쭈꾸미 낚시 갈 때 필요한 준비물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해요. 자, 그리고 이 영상은 올해 쭈꾸미 낚시를 처음 도전하시거나 쭈꾸미 낚시를 많이 안 가보신 분들을 위해서 만든 영상이에요. 그러니까 난 쭈꾸미 낚시를 많이 다녀봤다, 뭐 그런 분들은 이 영상을 굳이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. 자, 뒤로 가기 누르시면 되고요. 자, 우선 첫 번째 준비물로는 낚싯대와 릴, 그리고 애기, 봉돌, 가장 기본적인 준비물이에요. 낚싯대는 내가 썼을 때 가장 편안하고 쉽게 조작할 수 있는 낚싯대가 좋아요. 8대2나 9대1 힘새를 보이는, 허리는 경질이고 앞에 초리대 부분은 연질인 9대2, 8대2의 힘새를 가지고 있는 낚싯대가 쭈꾸미 잡을 때 가장 유리한 낚싯대고요. 릴은 하루 종일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해야 되므로 릴도 가벼운 릴이 유용하기에 훨씬 더 손목에 무리도 없고, 많이 잡게 되면 나중에 10월달, 11월달에는 뭐 한 4,500수씩 하게 되면 손목이 시끈시끈 거려요. 그러니까 그 릴도 그거에 감안해서 쓰시고, 줄은 꼭 합사를 쓰셔야 돼요. 왜냐하면 모노줄을 가끔 보시면 모노필라멘트 라인을 감겨있는 줄을 갖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, 모노줄은 물속에 들어가서 사람이 줄을 당기게 되면 줄이 어느 정도 늘어났다 복원되기 때문에 봉돌이 달렸을 때 내가 들으면 그 줄이 늘어났다 줄었다 늘어났다, 아주 뭐 그렇게 큰 폭은 아니지만 조그만, 지금 9월달 같은 때 조그만 쭈꾸미를 잡을 때는 그게 큰 그 조과에 작용을 합니다. 꼭 줄은 합사를 쓰시길 권장드립니다. 합사는 0.85에서 1.25 사이가 가장 무난할 것 같아요. 그리고 봉돌은 그때 상황에 맞게 바꿔 써야 되므로 10호에서 30호까지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는 게 좋아요. 그렇다고 뭐 11, 12, 13 이렇게 구비하라는 게 아니고 10호, 15호, 20호, 25호, 30호 이런 식으로 준비하시면 그냥 무난하게 사용할 듯 합니다. 조류가 빠르거나 깊은 곳에서는 봉돌을, 큰 호수를, 좀 무게감이 있는 봉돌을 써야지만 바닥을 찍을 수가 있어요. 그런 데서도 작은 봉돌을 쓰게 되면 일명 날린다는 표현 많이 하죠. 바닥을 못 찍고 그냥 조류에 따라 날아가 버려요, 멀리. 그래서 바닥을 찍어야지만 쭈꾸미가 나오기 때문에. 그리고 또 조류가 없고 수심이 낮은 데서는 감도를 더 잘 느끼기 위해서 작은 호수에 봉돌을 쓰시는 게 더 유리합니다. 수심이 얕고 조류가 없는 데서는. 그래서 그 상황에 맞게 써야 되므로 호수를 여러 개를 다양하게 준비하는 게 좋아요. 자, 그리고 두 번째 그 준비물은 옷이랑 우비 같은 게 있어요. 옷 종류들이. 옷은 절대 고가의 옷을, 뭐 아웃도어나 이런 고가의 옷을 입고 오시면 그 옷 버릴 확률이 커요. 왜냐면 쭈꾸미를 잡을 때 쭈꾸미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. 그 쭈꾸미 서식하는 데랑 갑오징어 서식하는 데가 틀리지만, 갑오징어가 그 쭈꾸미 있는 데도 나올 때가 많아요. 갑오징어가 잘 나왔을 때 먹물 제대로 한 번만 맞으면, 이런 섬유질 옷에 한번 파고들면 그 먹물이 가시지가 않아요. 물론 아이스박스나 이런 데 묻게 되면 락슨물 뿌려놨다가 한 2, 3분 정도 있다가 물로 싹 하면 지워져요. 그런 플라스틱이나 이런 거는. 근데 옷은 락스로 빨을 수가 없잖아요. 빨게 되면 버리게 되니까. 옷은 검은 계열의 옷을 입고 오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. 검은색 옷, 표시 안 나는 옷, 그리고 저렴한 옷. 비싼 옷은 절대 비추합니다. 그리고 우비는 항상 그 태클박스에 넣어 갖고 다니시는 게 좋아요. 언제 어디서 비가 올지 몰라. 요새 구라청들 뭐 잘 맞는다고는 하는데, 그래도 바다에서 만약 비를 맞게 되면 체온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. 바람도 많이 불고 해서 바닷바람은 장난 아니에요. 그렇기 때문에 우비를 입고 안 입고의 차이는, 한여름에도 배 위에서 비를 맞고 낚시를 하게 되면 저체온증으로 사람이
그 체온이 상당히 떨어집니다. 한기를 느낄 정도예요. 그래서 우비는 비싼 우비 필요 없고 한 요 정도 되는 우비에 두께가 요 정도 되는 그 우비를 낚시점에서 팔아요. 1,000원짜리는 안 돼. 1,000원짜리는 그냥 금방 찢어져요. 3,000원짜리나 5,000원짜리 조금 좋은 우비를, 일회용 우비를 항상 태클박스 한쪽 구석에다 비치해서 가지고 다니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비 올 때 진짜 그 비 한번 맞고 나면 오한 날 정도로 한기 들어요. 꼭 갖고 다니세요, 우비는. 세 번째는 우리가 담아 다니는 그 낚시 장비를 담을 수 있는 태클박스. 요즘은 태클박스가 하도 잘 나와갖고 한때 그 메이땡, 일본의 메이땡사에서 나온 그 태클박스가 한참 유행해갖고 저도 물론 그걸 쓰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국산 이용하려고 합니다. 국산도 잘 나왔더라고요. 어차피 사둔 거니까 쓰긴 쓰는데 이제 그런 박스에 뭐 채비나 이런 거를 다 같이 그 안에는 뭐 조그만 태클박스를 같이 넣어갖고 애기, 애자, 뭐 봉돌 따로따로 구비해서 갖고 다니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아이스박스. 아이스박스는 뭐 여러분 그 쭈꾸미 담아갈 수 있게 위에 뚜껑 열리는 아이스박스가 너무 큰 아이스박스보다는 24리터짜리가 가장 사용하기 유용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뚜껑만 열어서 거기에 담아서 가는 아이스박스가 편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그 태클박스에는 기본적으로 가위나 라인 커터라고 그래갖고 이렇게 딱딱 합사를 자를 수 있는 라인 커터가 있어요. 라인 커터가 없으면 그냥 저렴한 1,000원짜리, 2,000원짜리 쪽가위를 갖고 다니셔도 됩니다. 그리고 그 안에 또 비춰야 될 거는 녹노우즈나 플라이어 아시죠? 플라이어 찢게 이렇게 그 벤치같이 생긴 플라이어. 이거는 애자가 밑걸림했을 때 애기나 애자가 벌어집니다. 벌어진 거를 안쪽으로 웅으러뜨리기 위해서 이 플라이어가 비싸면 이 녹노우즈라고 왜 기드하게 돼 있는 거 있죠? 공구상 가면 2-3,000원 해요. 그걸로 갖고 다니셔도 돼요. 만약에 녹노즈나 플라이어가 없으면 바닥에다 대고 발로 지그시 밟으셔도 됩니다. 근데 위험하니까 손으로는 누르지 마세요. 그 스댄 침이 손에 박히면 그 고통이 상당히 오래 갑니다.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우리 몸에 부착되는 거. 특히 네 번째에서 첫 번째, 모자, 버프, 쿨토시, 그리고 선크림. 이 선크림은 필수예요. 가을 햇빛 이런 데보다 바다는 이 자외선이 수면에 반사되는 자외선까지 해서 거의 한 1.5배 이상 그 얼굴에 그 자외선이 더 많이 받게 돼요. 버프, 선크림은 꼭 필수로 갖고 다니시 바랍니다. 거기에 안구도 보호하시려면 선글라스도 같이 갖고 다니시는 게 좋고요. 그 바다 그 가을에 그 햇빛이 가을 하늘이 맑잖아요. 그 햇빛 반사되는 햇빛이 하루만 딱 가면 진짜 그대로 타갖고 와요.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. 그리고 약간의 열량 높은 간식, 뭐 쪼꼬바나 뭐 쪼꼬 우유, 뭐 이런 음료와 이런 건 간단하게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. 그리고 보팅 나갈 때 저도 가끔 예전에 놓고 가는 게 특히 그리고 발펌프, 이 발펌프 같은 거는 항상 싣고 다녀야 돼요. 언제 어디서 약간의 미세하게 찢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수시로 바람을 보충해야 되기 때문에 발펌프는 필히, 노도 마찬가지예요. 노랑 발펌프 꼭 하셔야 되고요. 그리고 가끔 까먹고 가는 게 딩기돌리라고 해갖고 이 보트가 한 7-80kg 하잖아요. 그 엔진 무게가 한 3-40kg예요. 거기에 짐까지 다니면 대략 110kg가 넘어갑니다. 그 110kg의 그 보트를 2명, 3명이서 들 수가 없어요. 딩기돌리는 보트 뒤에 바퀴를 딩기돌리라고 하는데 이 바퀴가 항상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. 왜냐하면 바퀴가 있으면 보트를 접을 수가 없어요. 그 고무보트를. 그렇기 때문에 이 딩기 안 갖고 가서 개고생하게 됩니다. 이거 안 갖고 가게 되면 어떻게든 뭐 들어서 넣기야 하겠죠. 근데 무게가 장난이 아닙니다. 딩기, 발펌프는 필히 챙기셔야 됩니다. 보팅 하시는 분들은. 조금만 더 있으면 배가 없지 사람이 없지 않아요. 배 예약하기도 너무 힘들고, 그래서 저희도 보트를 하나 갖고 다니는 건데, 만약 이 보팅 낚시를 시작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꼭 이 노랑 그리고 발펌프 그리고 딩기돌이 나가실 때 잊지 마세요. 요거 없으면 고생하십니다. 그리고 이 보트 오늘 내일 나가게 되면 보트 조립하는 영상 제가 한번 찍어서 올려볼게요. 공보트 조립하는데
체계적으로 손발 맞는 사람 한 2명만 있으면 20분 이상 안 걸립니다. 금방 조립합니다. 바람은 브라보 펌프나 일반 다른 펌프로 갖다 넣으면 금방 들어가고, 조립도 간단하게 금방 할 수 있습니다. 내일 나가서 보트 설치하는 영상과 접는 영상 같이 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. 자, 제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